챕터 네 번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첫 번째 섹션은 트랜잭션인데, 트랜잭션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트랜잭션이라는 건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변화란 말이에요, 변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애든 가공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변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한 예로 여러분이 회원의 인터넷 포털에 내가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치고 확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DB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거기다 들어온 걸 가지고 여러분이 아이디에 들어온 거 갖고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로그인 시켜주는 이런 하나의 행위도 트랜잭션이고요. 은행에서 여러분이 그 계좌에서 여러분 은행 계좌는 당연히 DB로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즉 입금을 시키거나 출금을 할 때 입금시킬 때도 혹은 출금시킬 때도 이 하나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DB에 존재하는 그런 테이블에 여러분 계좌 테이블이 있겠죠? 어떤 하나의 작업이 일어나서 결과가 나오는 입금이 될 때 이것도 하나의 트랜잭션이고 출금이 될 때 이것도 하나의 트랜잭션이고 어떠한 DB든 하나의 액션이 일어났을 때 상태를 우리는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하나의 상태에서 또 다른 일관된 상태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논리적 집합의 연산이다. 연산 집합을 의미한다. 데이터에 일어나는 연산의 집합이죠. 어떤 행위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단위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입력 자체도 트랜잭션이고 출력 자체도 하나의 출력 트랜잭션이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하나의 일관된 상태에서 다른 일관된 상태로 변화시킨다. 병행 제어 및 회복 작업의 논리적 작업 단위이다.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DB가 일어났을 때 한 사람만 쓰는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회사에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10사람 정도가 같은 DB를 접근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체크해주고 관리해줘야 되는 작업이다 이거죠. 아주 중요하죠. 하나의 트랜잭션은 완료 또는 복귀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마찬가지죠. 은행에서 내가 입금을 시켰어요. 그럼 입금했을 때 성공을 하던가 아니면 실패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지 중간에 멈춰 있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ATM 기를 쓰다가 은행에서 돈 빼고 그 기계 있잖아요. 돈 빼고 집어넣다가 가끔씩 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계좌에는 내가 돈을 뺐을 때 계좌가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돈을 집어넣었을 때 입금됐다는 것이 분명히 확실하게 정의돼 있지 어정쩡하게 돼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계좌는 돈이 빠져가 나갔고 내가 돈을 끄집어냈는데 내가 돈을 빼냈고 잔고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형태는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 아니면 실패다 이거죠. 이런 형태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트랜잭션에 대한 정의고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을 물어보고 찾는 문제 또 아닌 걸 찾아라 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트랜잭션의 특징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아닌 거를 찾아라. 설명했을 때 올바른 게 뭐고 틀린 게 뭔 것인가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원자성. 트랜잭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다. 원자성 대체 뭐냐? 연산의 집단을 의미하지만 논리적으로 하나라는 의미다. 트랜잭션은 분리해서 일어날 수 없고 하나의 일부라는 완료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트랜잭션 연산은 모두 반영되든지 아니면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은행에 내가 입금을 합니다. 은행 입금을 합니다. 하나의 트랜잭션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입금이 완전히 완료가 돼서 끝나고 성공이 되든지 아니면 실패해서 아예 입금이 안 되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어정쩡한 일부라고 하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가 바로 원자성이다. 영어로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 전과 후가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지 않아야 될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은행이라도 계속 얘기를 하죠. 은행에 내가 계좌에 입금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입금 계좌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은행 계좌는 입금할 때 이 계좌는 당연히 어떻게 돼? DB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입금을 했을 때 물론 금액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현재 자구가 100만 원 있었다 그러면 내가 입금을 갖다 50만 원 했으면 150만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49만 원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행정과 같다는 얘기는 이런 변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 계좌번호가 바뀌거나, 그죠? 내 이름이 바뀌거나 이런 형태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고정되는 부분은 고정이 되고 변하는 부분도 정확히 문제없이 변해야 된다는 이런 형태가 바로 우리 일관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설명을 했을 때 잘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독립성입니다. 내 계좌가 있어요. 내 계좌 DB가 있는데 은행에 입금을 했고 또 출금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입금을 할 때 집에서 집사람이 내가 돈을 빨리 좀 넣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입금을 시켰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빼가겠죠? 그러면 시간대가 서로 차이가 날 수 있죠. 정상적으로면 내가 1시에 입금을 했으면 뭐 2시에 출금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동시에 될 수도 있잖아요. 동시에. 급해가지고. 그래서 동시라는 건 없다는 얘기죠. 진짜 정확하게 0.0001초로 동시에 접근했을 경우에도 일단 입금이 동시에 하는 건 사실 없지만 입금이 됐다고 했을 때 입금만 하든지 아니면 출금만 하든지 하지 동시에 접근해서 입출금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격리성입니다. 실행 중간에 다른 트랜잭션 연산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만약 동시에 사용한다 그러면 입금하자마자 돈을 빼간다는 얘기인데 돈을 빼가고 입금이 돼버려서 잔고가 남아있는 그 상태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입력 트랜잭션과 출력 트랜잭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를 우리는 독립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속성, 영속성이죠. 지속성 혹은 계속성이라고 하죠. 변화 상태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한다는 성질이다. 성노제 완료 응대회 때면 트랙션 완료 효과는 계속 지속돼야 한다는 거죠. 아까 100만 원 잔고가 있었는데 50만 원 플러스 시켰어요. 그러면 150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아무 트랜잭션이 없는데 이게 뭐 140만 원이 된다든지 제로가 된다든지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 이 상태로 계속 DB는 유지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바로 영속성, 지속성, 계속성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개가 아닌 거, 설명했을 때 틀린 거, 올바른 거 찾는 거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트랜잭션 상태입니다. 자,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 완료가 뭐고 철회가 뭔지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은행에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편할 테니까 은행에서 내가 업무를 시작했어요. 활동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내가 입금을 했어요. 근데 부분 완료를 할 수 있는 거죠. ATM기에서 신원 확인하기 위해서 뭐 비밀번호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기계를 여러 가지 중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분 완료죠. 자, 카드를 집어넣으세요. ATM기에다가 비밀번호 넣으세요. 번호가 딱 놓았을 때 하나가 완료된 게 바로 부분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실패가 돼서 철회가 될 수도 있죠. 왜? 비밀번호가 틀렸을 경우에. 실패했네? 철회가 되는 거죠. 부분 완료가 되는 거죠. 그죠? 비밀번호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뭐 5만 원짜리 있잖아요. 요즘에 5만 원짜리 몇 장, 뭐 만 원짜리 몇 장 넣는 것이 물어보죠. 그래서 내가 5만 원짜리를 몇 장, 뭐 10장, 나머지는 다. 그래서 딱 끝났으니까 또 부분 완료가 된 거죠. 완전히 완료가 된 거 아니죠? 그런 완료되는 과정에서 뭐 심지어 뭐 은행 그 ATM기에 5만 원짜리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실패가 돼서 부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없이 다 부분 완료가 완료됐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완료되든지 아니면 철회되든지 성공하든지 아니면 실패하든지 이런 개념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액티브라는 건 트랜잭션 실행 중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ATM기를 지금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부분 완료는 트랙션의 마지막 연산을 끝내고 데이터 실행에 적용하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부분 완료가 했다는 것은 비밀번호 놓고 계좌 놓고 지금 이 상태가 일부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직전 상태죠. 근데 끝낼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죠. 완료, 트랙션 연산을 완료하고 연산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적용한 겁니다. 내가 완료가 됐다는 것은 DB에 내가 입금한 금액이 적용이 됐어요. 이게 바로 완료가 되는 거고 실력 철회는
작업한 거 아무것도 DB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트랜잭션 실행자 어떤 오류에 의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 실행에서 실패하여 복구하는 롤백, 어버트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DB에 적용했다. 이것이 완료가 되는 거고 어떤 이유에서 DB에 아예 접근도 못했다. 이것은 실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이런 형태에 관련된 얘기다.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잭션의 연산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완료와 롤백, 커밋과 그 다음에 복귀죠. 트랜잭션 실행에 은행에서 내가 어떤 입금을 하는 작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DB에 적용을 했다는 얘기죠. 적용해서 데이터 아이템의 값들은 연속성을 보장하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상태가 일관 상태가 유지되는 거, 이런 변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커밋이고, 롤백은 트랜잭션 실행을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비밀번호가 틀렸거나 5만원 한짜리 돈이 없어요. 이 알리는 연산저로 트랜잭션이 수행된 결과를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된다. 원래 잔액이 100만원 있었는데 50만원 입금시켰는데 그래서 입금이 될 수가 없다든지 비밀번호가 틀린다든지 여러가지 변화에 따라서 이 행위가 모두 취소되고 다시 원상태에 있던 100원으로 남아있는 이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롤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 정의, 물론 특징, 이것이 주요 내용이니까 이거를 잘 정리하셔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